네, 안 기자,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. 오늘 한덕수 전 총리 판단이 더 주목이 됐던 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판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어쨌건 12.3 계엄은 내란이다. 처음 판단이 나온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아주 명확하게 내란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.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, 폭동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입니다.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폭동 부분은 한 전 총리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는데요.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오늘 선고가 좀 특이점이 있는 게 결론을 처음부터 바로 얘기한 게 이게 좀 독특하다고요? 네, 보통은 법원은 선고를 할 때 결론을 맨 마지막에 말하는 미괄식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내란이 성립한다. 이렇게 두 갈식으로 명확하게 판결을 했는데요.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초반부터 지금부터 내란이라고 부르겠다. 이렇게 말하고 선고를 이어갔습니다. 선고 내내 비상계엄 선포라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이 말을 내란으로 모두 바꿔서 재판부 판단을 분명하게 전달한 겁니다. 자, 이제 관심은 이거죠.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, 이 선고에 영향이 있는 거죠.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선고 내용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핵심 방어 논리를 일일이 반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,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서 계엄을 조기 해제했고 인명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폭동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났고 인명피해가 모두 없었지만 이것은 국민의 용기 덕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규현 재판부는 선고를 지금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지금 한창 판결문을 쓰는 중일 텐데요. 물론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이 가능하지만 오늘 나온 선고 결과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야, 근데 이 한덕수 전 총리요? 특검 구형보다 8년 더 늘어났어요.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. 네, 이례적인 선고 형량이 나왔는데요.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뭐 사실 특검도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거워진 이유가 뭡니까? 네, 오늘 재판부가 남긴 말에 실마리가 있습니다. 우선 이것부터 보시면요.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범죄는 양형 기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사건에서는 기준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남겼는데요.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기나 폭행처럼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. 양형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.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쿠데타라고 지칭한 내란 범죄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한 30년 만에 사례가 나올 정도로 드문 혐의라서 기준이 따로 없고 따라서 재판부가 알아서 형을 정할 수가 있다는 설명인 겁니다. 아니, 이게 더 눈에 띄는 게 오히려 기존 내란보다 더 무겁게 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네, 오늘 재판부가 새로 만들어낸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예. 바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말인데요. 과거에는 군부가 상향식 쿠데타를 벌이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. 하지만 12.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해서 더 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내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대한민국의 국격도 그때보다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적, 정신적 충격이 기존 내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안 기자, 좌영길 팀장이었습니다.